이스라엘은 언제 이란을 폭격할 것인가? 세상은 점점 이상하고 괴이한 흐름을 타고 있다.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뚜렷하게 나빠지고 있다. 교회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주의 재림에 대해 언급하면 핍박을 받는 아주 이상한 시대가 되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고 세상이 봉쇄되었다. 2021년에는 백신이 보급되었지만 바이러스 종식에 실패한 대신에 백신 패스가 도입되었다. 2022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많은 사람들과 전문가들은 상황의 악화로 분노와 두려움의 해가 될 것이라 예측한다. 종말 시나리오 중의 하나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다. 이스라엘은 12년 만에 총리가 교체되었는데 극우 강경파 베네트 총리는 이란 핵 보유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공언했었다. 강경파 국방장관 간츠도 8월 초에 이란은 JCPOA에 규정된 모든 지침을 위반했으며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충분한 농축 우라늄을 획득하는 데 10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미 12주가 지났는데 당시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지금은 행동할 때입니다. 말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행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격은 계속될 것입니다. 군사행동이 언제 감행될지 확인할 수 없다. 11월 5일 이란은 60% 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25kg으로 늘렸다고 자랑했다. 핵회담이 재개될 예정이어서 IAEA는 제한적인 접근을 경고하는 반면 이란 원자력 기구는 핵무기가 있는 국가들만이 그러한 수준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 (60%의) 농축은 이란이 우라늄을 농축한 가장 높은 수준이며 무기 등급 90%에 이르는 짧은 기술적 단계이다. 핵협정에 따라 이란은 3.67% 이상의 우라늄 농축이 금지되었다. 이란과 세계 강대국들 간의 핵협상은 11월 29일에 재개될 예정이다. 한편 유엔 원자력 감시기구 사무총장은 목요일 방영된 인터뷰에서 이란이 핵시설에 대한 감시가 약화됐다며 핵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국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하지만 제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만약 그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이 옳고 일탈 같은 것이 없다고 말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 현재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세계의 위협은 중국과 미국의 관계도 큰 변수인데 대만의 독립 움직임에 대한 시진핑의 분노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중국은 최고의 전성기를 통과한 후 유례없는 심판을 위한 악을 그 머리에 쌓고 있다. 파라오를 더 강팍하게 만들어 심판을 확대시킨 전례를 따르고 있다. 중국은 지금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대만과 전쟁 준비에 열심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 침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중국의 중국 선박공업그룹이 발간하는 월간지 함선지식에서 지난 7월 통일전쟁의 서막 대대만 연합화력 공격 3부곡이라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대만 독립은 막다른 골목이다 라며 중국은 대만을 3단계로 공격한다는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1단계는 탄도미사일 공격이다. 2단계는 순항미사일로 대만의 군사기지와 통신시설, 대만 해군의 군함을 공격한다. 3단계는 함포사격과 함께 중국 해병대가 대만에 상륙하는 것이다. 현재 핵탄두를 보유한 국가는 9개국으로 전체 핵탄두는 약 13,900개 정도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이 지금 빠른 속도로 핵미사일 경납고 300기를 건설 중이라는 뉴스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290기에 불과하지만 1, 2년 내에 2배로 늘리고 2030년까지 1000기로 늘릴 것이라 한다. 중국은 역대급으로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100기로 준비하고 핵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 6기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핵을 보유하기 위해 전력 질주하고 한국도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EIU는 2022년 팟캐스트 10대 분석 보고서에서 미중 디커플링으로 세계가 2개의 진영으로 나누어질 것이며 세계와 중국 간의 관계 악화로 국가 간 서플라이 체인에 완전히 변화가 올 것이라 예측했다. 이어서 중국 경제의 붕괴, 코로나 변이의 계속적인 출현, 중국과 대만 간 군사적 충돌 발생과 동맹국의 개입으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를 예고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바이든의 횡설수설과 잇따른 정책 실패로 지지율은 곤두박질 치고 있는 가운데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미국도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도 한다. 시진핑은 대만과 전쟁이 나면 대만에 상륙할 광둥성의 해병대에 가서 전쟁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중국 언론은 실제 상황이라며 맞장구를 치고 있다. 시진핑이 내년 연임을 앞두고 대외적으로 악재가 터지는 가운데 전쟁으로 시선을 돌리려 한다는 말도 나온다. 대만은 전쟁에 대비하여 미국, 호주, 일본 등과 동맹 구축에 나서고 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뉴스에 익숙해져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태평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언젠가는 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될 것이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그 전조로 보고 있기도 하다.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기 위한 열방의 악이 축적되고 어둠이 몰려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휴가 전까지는 아슬아슬하게 평화가 유지될 가능성도 있지만 휴가 후에는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순간에 세계는 최악의 상황에 빠질 것이라 성경은 경고한다. 코로나 3년차, 2022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2021년은 이대로 마무리될 것인가?